더가 되겠다. 자, 빛의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강. 책에는 뭐 세 번째로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것만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이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횡파야, 횡파, 그지? 횡파라고 배웠어. 빛은 횡파야. 근데 자기파하고 전기파의 합성파의 형태로 칠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수직한 파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 파형도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와 수직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합성파형,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덩어리를 양자화된 에너지 덩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현대물리적인 얘기고, 빛은 결이 있다는 거예요. 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이냐면 사방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결이 있다는 거예요. 결. 그러니까 기본적인 빛은요 사방으로 이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게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지? 이런 파형, 살짝 각도 꺾인 이런 파형, 살짝 각도 꺾인 이런 파형, 그지? 이런 여러 파형들의 합성 파형. 이해돼? 근데 이런 여러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합성파인 빛을 어떤 필름을 이 빛을 통과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빛은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슬릿 하나를 살짝 열어놓고 여기다가 이 빛을 갖다가 비춰준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된 빛은 통과할까 못 통과할까? 통과 못하고 여기는 이 방향하고 같은 이 슬릿과 같은 방향에 해당되는 빛만 통과한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 필름을 통과한 빛은 광량이 어떨 것 같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너희들 필름 같은 거 이렇게 뒤에 이렇게 판이 빛 광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필름이 이렇게 쏘이면 광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지? 그래 안 그래? 평강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필름 중에서도 이렇게 한쪽 방향의 결만을 통과시키는 필름들을 평강 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필름을 통과한 빛은 어떤 파형? 이렇게 수직으로 된 이렇게 수직으로 된 파형만 통과한 빛인 거잖아.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빛을 만약 여기 이 슬릿을 통과한 이 빛을 세로로 된 슬릿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 통과할까 못 통과할까? 여기를 통과한 빛을 여기를 이제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해요. 통과할까 안 통과할까? 못 통과해, 그지?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검게 보인다는 거지. 일반 백색감을 이 필름 한 장 먼저 딱 여기다 붙였어. 그랬더니 좀 많이 어두워 보여. 약간 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좀 어두워 보여. 근데 이 필름을 위에다가 한 장 더 엎었다. 그럼 어떻게 돼? 바로 검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이 녀석을 돌릴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 필름을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딱 이렇게 만들어서 세로로 딱 만드는 순간 갑자기 보여. 갑자기 환해져. 빛이 통과하는.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이런 현상을 평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광. 이거 어디다 적용할 거 아니야? 우리 일상에서. 카메라? 맞아. 평강 필름으로 해서 이 평강 필름으로 해서 이렇게 평강 렌즈 같은 걸로 씁니다. 실제 카메라에서. 그리고 너희들 여름이면 많이 광고로 나오는데 평강 선글라스에도 쓰입니다. 평강 선글라스. 그러니까 이 평강 필름이 쓰여진 이 안경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잖아. 그 세상이 약간 좀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이게 좀 어둡고 보이긴 한데 문제는 엄청 잘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여러 산란된 빛 때문에 사실은
물속이 잘 안 보여 반사된 빛들 때문에. 근데 이 평광 렌즈를 딱 쓰잖아. 그 물속이 보여. 물속이. 예. 다른 쓸데없는 빛들이 전부 다 차단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일반적인 세상의 빛들은 여러 빛이 막 산란되기도 하고 반사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막 그렇거든. 실제로 굉장히 밝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효과를 없애고 그래서 좀 광량을 좀 줄이고 한쪽 방향의 빛만 이렇게 내 눈에 들여보내면서 그 빛의 광량을 줄이면서 쓸데없는 산란된 빛들을 없애면서 안 보일 것들이 보이게 되는 막 그런 현상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거를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결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으면 낚시에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별 도움 안 되거든 그거? 그지? 그냥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빛도 이런 결이 있구나. 이런 결이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아도 문제가 안 돼요. 평가.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질은 바로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섭. 뭐 너희들이 엄마한테 자주 하는 말이잖아. 그지? 간섭하지 마, 내 인생에. 그런 말 안 하냐? 우리 둘째는 맨날 하는 말이 그거지. 아빠한테. 아빠가 완전 아니야! 쬐끄만 새끼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는 게, 툭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인생이라고 했었고, 막 그러더라고. 조그만 새끼가. 어쨌든간, 그 간섭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 번째. 조금 앞에 내용들보다는 약간 좀 심도가 있긴 해. 근데 너희들 좀 부담을 좀 덜 가질 건 뭐냐면 이거 영재학교 시험범위 아닙니다. 앞에 분산이라든지 평강은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전례가 있어요. 제시문을 통해서. 근데 간섭은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 왜? 간섭은 대놓고 고등과정이거든요. 이거는요. 이 간섭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물리 1.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때 처음 나와. 그래서 요즘 영재학교 시험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라이트하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하려면 너희들이 첫 번째 이제 파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파동 중첩의 원리다.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합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자 이게 줄이야, 줄이야, 알겠지? 그냥 줄로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각각 양쪽에서 사람이 양쪽에 동시에 잡고 각각 위로 줄을 탁 튕겨가지고 여기서도 여기 튕겨가지고 각각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도 파동을 만들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파동을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이 파동은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는 이쪽 파동은 오른쪽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같은 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럼 파동이 발생된 이 파동은 어떻게 진행돼? 이러고 진행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지? 이 모습 그대로 이동을 하고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만나면 어떻게 될까? 자, 서로 만나게 되면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두 파동의 위상이 있죠, 위상. 이걸 이제 H1이라고 그러고요. 이 높이를 H2, 진폭이라고 부르는데, 이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방향의 진폭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두 개가 지금 현재 같은 방향의 진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의 중심이 여기에 지그지 그냥 그 파동의 중심으로서 위쪽 위상, 아래쪽 위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파동의 진동의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게 진동의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두 파동 다 진동의 방향이 같은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위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냥 끝이야.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용어니까. 알겠지? 근데
위상이 같은 파동이 만난 지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진폭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해버려요. 이때 이 높이는 뭐와 같냐면 H1 플러스 H2와 같습니다. 골 때리게 돼. 뭔 말인지 알지, 그지? 두 파동의 위상이 합쳐져 버려요. 반대가 되면 어떨까? 반대 위상일 때 합쳐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여기까지 이렇게 중첩돼서 파동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파동의 중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중첩에 걸립니다. 이런 게 파동은 합쳐지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성질을 통해서 알겠지? 근데 두 번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동은요 합쳐지면 그 지점에서 위상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효과가 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도로 분리가 돼. 도로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 있는 파동은 분리돼서 계속 자기 갈 길을 갑니다. H2인 요 지갈 길 가고요. 아까 요 H1도 다시 진폭이 작아지면서 진폭이 다시 H1짜리가 지도 다시 분리되면서 지갈 길을 간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르는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뭐 하려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는지 모르겠어. 용어를. 그냥 다 중첩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동이 중첩돼서 발생되는 현상인데 이걸 조금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의 중첩을 기본적으로 간섭이라고 그러는데 그 간섭 중에서도 무슨 간섭이 있냐면 세 번째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단순해요. 그냥 파동이 중첩돼 가지고 그 위상이 달라지는 현상을 그냥 간섭이래. 그럼 앞에 요거 중첩의 원리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세분화시켜서 파동이 중첩돼서 위상이 커져가지고 그 진폭 자체가 커지는 현상을 보강 간섭이라고 그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게 보강 간섭이에요. 이게.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 위상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 위상이 오히려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들어서 요만큼 요게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H1-H2에 해당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이 둘의 차이 정도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거 조금 좀 구별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런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한 원리가 어디에 베이스를 두고 있냐면 중첩의 원리에 그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이해되지, 그지? 중첩의 원리 중에서도 진폭이 세져가지고, 그지? 그러면 합성돼서 진폭이 세지는 현상을 보강 간섭, 진폭이 작아지는 현상을 상쇄 간섭.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제 파동이 진폭이 줄어들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진폭이 줄어들면 소리가 음파로 따지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반대로 합쳐지면 소리가 보강되면 소리가 커집니다.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효과가. 이런 현상도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구경. 가장 대표적인 얘가 막 그 악기예요. 악기가 정형적인 그 보강 간섭 같은 것들을 응용한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라스 아프 같은 거 알아요? 글라스 아프라고 해서 와인잔에다가 물 따라가지고 이렇게 위에 그 잔 위에 끝부분을 막 문지르면요, 원래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각각의 발생된 진폭들이 서로 중첩이 되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막 우 하면서
보면서 막 소리 나고 막 그렇습니다. 해본 사람 있나? 안 해봤나? 집에 와인잔 있으면요, 와인잔 그냥 밑에 부분 잡고 물을 이 손가락에다 물 살짝 묻혀가지고 위에 이렇게 한번 문질러봐. 살짝 스치고만 지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갑자기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나다가 갑자기 우 소리 나요. 네. 공명 현상인데 그 공명 현상도 보강 간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대충 보강 간섭하고 상세 간섭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대충 이해를 가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물결파에서도 이런 보강 간섭하고 상세 간섭이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섭은 그렇다 치고 이제 이걸 응용한 예로서 자, 두 지점에 동일한 물결파를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 동시에 이게 물이에요, 알겠죠? 물인데 여기서 그냥 진동장치 여기서 각각 A, B 지점에서 동시에 땅땅땅땅땅 두드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너희들 물 위에서 손가락 한번 탁 두드리면 어떻게 돼? 동그란 전파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마 물 두드려 본 사람 알 거예요. 이렇게 살짝만 물 위에, 잔잔한 물 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 치면 원형으로 이렇게 파동이 하나 확 만들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예, 여기에 이 가작, 이 뭐야 이런 거 마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런 지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물결파 이렇게 표시하잖아. 여기서 보면 그래서 그 A하고 B 지점에다가 동시에 두 지점에서 물결파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결파가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그지? 이런 식으로 맞냐 안 맞냐? 맞아 안 맞아?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될 건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 파동이 이 중첩되는 지점들이 생성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도 이제 중첩되잖아. 이런 데가 만나잖아. 이 파동이.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서로 파동이 진행하다 보면 이 파동들이 서로 중첩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이. 이런 지점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이런 지점에서. 실제로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저 지점에서 진폭의 크기가 오히려 올라가는 지점도 있고 반대로 진폭의 크기가 낮아져 가지고 저 지점이 진폭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런 지점에서. 그것도 일종의 뭐야? 앞에서 배웠던 보강이나 상세 간섭이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지. 그러면 자 우리들이 봤을 때 요 지점은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일까 아니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일까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지점의 전파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하나, 둘, 세 칸이면은 물결파로 따지면 자 여기가 이제 파원이니까 그지? 전파원에서는 이 뭐가 보여? 이게 파원이 없잖아, 그지? 그냥 진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게 이제 파동의 중심이라고 할게. 딱 이 지점이 A 지점이라고 가정을 할게. 알겠지? 그러면은 A 지점에서 이만큼이 여기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야? 그 다음 마루이 여기입니다. 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냐 안 되냐?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는 지점 여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뭐와 뭐가 만난 지점일까? 라는 겁니다. 뭐와 뭐가 만난 지점일까?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라 이런 지점들이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건 전부 다 실선들을 그린 겁니다. 실선들. 여기서 실선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부 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실선들은 전부 다 마루들입니다. 마루.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이 지점들 같은 경우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거든. 근데 이 사이에 요것도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지? 점선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점선하고 실선이 만나는 지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파동에 여기 있는 골 부분하고 마루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야. 진폭의 크기가 작아지는. 반대로 이런 실선과 실선이 만나는 데는 진폭의 크기가 더 커지는 이런 지점으로 우리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냐 이거? 물결파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책에도 보면은 S1하고 S2가 지금 나와 있잖아. 그지? 여기가 이제 파형이 만들어지는 전파원인 것 같고, 거기에 보면은 그 마디선이라고 해가지고 뭐 검은색 선이랑 뭐 얇은 선이랑 지금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막 체크를 해놨는데 그림으로서 잘 구별이 잘 안 돼. 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걸 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너희들이 만약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파동이 만나는 이런 지점들이 그 골과 마루 중에서 뭐가 만나는 지점이냐 파악을 하면 저 지점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인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몇 번 가보냐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희들 책 몇 페이지 가면 이 내용이 있냐면, 없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안 넣어놨네. 되게 중요한 거 있었는데, 뒤에 있구나. 뒤에 보면 한 페이지 넘겨봐. 9번 Q9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있을 거야. 그지? Q9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보자. 다음 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9번 Q9이라고 나와있지. 그지? 그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폭 2cm의 동일한 물결파를 발생시켰다.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PQR에서 각각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나와있는데, 자, P점은 뭐가 만난 거야? 실선과 실선이 만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루와 마루가 서로 만난 지점이니 위상이 같은 지점 아니냐 이 말이야. 맞냐 안 맞냐? 그럼 여기는 보강이야 상쇄야? 보강이지. Q는요? Q는요? 그치, 여기는 실선하고 점선이 만났으니까 위상이 전혀 반대인 파동이 만난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상쇄. 그 다음에 R은요? 여기는 골과 골이 만난 지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또 같은 위상을 만난 지점이니 여기는 보강. 그래서 P하고 R은 보강, Q는 상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 물결파에서의 보강과 상쇄는 생각보다 좀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번에는 두 번째, 이것이 물결파에서의 보강이나 상쇄 간섭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선생님 빛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는 얘기지. 자, 너희들 토마스 영이라고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너희들 책에도 아마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영국의 물리학자, 고고학자, 의사원이 세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중 슬릿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들어봤지, 그지? 이중 슬릿 실험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자, 토마스 영의 실험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다가 구멍 하나를 아주 미세하게 하나 뚫어놨어. 알겠지? 슬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슬릿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그냥 검은색
막이야. 알겠지? 검은색 막인데 여기에 칼이나 아니면 면도칼 같은 걸로 여기 살짝 이렇게 그어놨어. 그러니까 틈을 하나 만들어놨어. 아주 얇은 틈을 하나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일반적으로 슬릿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여기 구멍이 이런 식으로 나 있는 것이 이제 슬릿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본 모습이고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이렇게 나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슬릿이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 빛을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되면 빛을 어떻게 보내게 되면 여러 빛이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그 중에서 빛 하나만 여기 이렇게 뚫고 나왔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선생님이 빛이다 보니까 화살표를 했는데 어떻게 뚫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를 통과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파동이니까. 맞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타고 나왔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또 두 개의 슬릿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 빛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뭔 의미냐면 이제 빛을 하나의 슬릿에 통과할 수 있게끔 빛을 좀 선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빛 중에서 얇은 빛 하나만 이제 넣었다. 그리고 빛이 만약 입자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냔 말이야. 이때 당시 빛이 입자였다면 얘 그냥 어떻게 통과했을 거야? 그냥 입자로서 이렇게 통과했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입자로서 이렇게 사방으로 수많은 입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이 두 개의 점을 통해서도 또 어떻게 입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통과했겠지. 그러면 여기에 만약 뭐가 있다면 스크린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어떻게 도달되지 않았겠느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두 개의 슬릿을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 빛이 그때 당시 알고 있던 사람들의 과학자들의 논리대로 이게 파동이 아니라 입자였다면 빛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두 개 지점에서 빛이 모여 있는 형태로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험 결과도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한 것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는,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회전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이 나왔을 거고 여기서도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도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다. 그래서 이 지점에 도착했을 때 파동들이 어떤 식으로 도착을 했을 거냐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만났을 거 아니야. 만나는 지점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림을 그려봐야 알려나?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만약 여기가 이제 스크린이라고 하면 만난 지점하고 상쇄되는 지점 또 만나는 지점 또 상쇄되는 지점 또 만나는 지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많이 안 맞냐 스크린에. 그래 안 그래? 맞지 그지?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스크린이라고 한다면 무늬가 어떤 무늬가 나오겠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위에서 또 쪼쪼쪼쪼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나올 거라는 얘기지. 실제 실험한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그래 안 그래? 지금 이게 슬릿 실험이 지금 결과가 너희들 책에 나와 있는 딱 이 모습이야. 다음이 넘겨봐. 자, 이 모습이 지금 너희들 보고 있는 요게 슬릿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여기. 되게 신기하게 나온단 말이야. 분명히 구멍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빛이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게 하는 게 굉장히 스크린 전체에 나타났거든요. 볼 때도.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냐면 빛이 입자가 아니라 뭐다? 파동이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여기서 이게 발견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토마스 영의 실험이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었습니다. 빛의 입자성을 파동성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례였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야? 1773년도에 182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실험이 지금 한 1800년도에 지금 이게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1800년 후반 전반기 때.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가량 이제 과학자들이 그 파동의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초가 되는 여러 사례들을 발견해냅니다. 실제로. 그래서 1900년도 초까지 빛은 뭐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돼? 파동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빛은 파동이다. 그런 인식을 갖게 돼. 알겠지? 그런 뉴턴의 입자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런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 굉장히 중요한 실험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광노차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서 이제 정립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광노차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림을 좀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S라고 나왔고 빛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선으로 이제 구성을 했어. 알겠지? 선으로 구성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스크린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빛이 이제 이렇게 갔겠죠. 이 지점으로. 그지? 그냥 여기서도 또 나와서 여기 갔을 겁니다. 그죠? 그냥 거예요. 가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요소를 봐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 구멍을 S1 이 구멍을 S2라고 그러고 이 길이를 이제 슬릿의 길이를 이제 D라고 가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 슬릿을 기준으로 해서 이 광노차의 수선의 발을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임의의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마만큼의 뭐가 형성되냐면 광노차 이 거리를 우리가 광노차라고 부르는 빛의 진행한 거리의 차가 생기게 됩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기하학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은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두 지점에서 발생된 빛이 여기에서 만나려면 그지? 이만큼의 뭐가 존재해야 된다? 경로차 또는 광노차. 이걸 광노차. 옛날에 선생님만 배울 때 이걸 경로차라고 불렀거든요. 요즘에 이제 광노차라고 부르대요. 빛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광노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뭐가 더 편하든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거리를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거의 빛값으로 이게 세타인가 그러면은 이 거리를 d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이 d 사인 세타를 우리가 이제 광노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 만약 이 광노차가 광노차의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광노차의 조건. 이 지점에서 만약 보강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광노차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광노차가 얼마만큼의 조건을 가져야만 이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 파동이라고 하는 게 합쳐져서 그 보강이 되려면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경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좀 급하게 되나? 자, 두 개의 파동이 이렇게 왔을 때 서로 같은 위상이 여기서 만나야만 그지? 중첩이 돼가지고 그거 되는 거잖아. 뭐라 그래야 되지? 보강이 된다 그러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파동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게. 이렇게. 자, 이 두 개의 파동이 지금 자 서로 진행을 하다가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지? 그래. 자 점점점 가까이 와서 얘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기 직전이야, 알겠지? 자, 만나기 직전이야. 자 그래서 처음에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자 처음에 만나면은 밑에가 합쳐지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쪽 위상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일 거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얘가 분리돼서 여기에 오게 되고,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지? 맞냐 안 맞냐?
이 파동은 이렇게 되면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버려? 상쇄돼버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되면 상쇄된다고. 자, 그러면 중첩돼서 보강이 될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만났을 때 이 광노차가 얼마만큼 차이가 났을 때 저 지점에서 중첩이 돼가지고 보강이 일어날 것이냐? 만났을 때 서로 만나는 지점이 그 한 파장이 조건일 때만 보강이 일어납니다. 한 파장일 때만. 광노차가 한 파장이 나야만 저 지점에서 만났을 때 보강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방금 어떤 지점에서 만나서 보강이 되려면, 그지? 파동이 만나서 보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파동이 잘, 이게 만약 이 지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와서 딱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나? 상쇄가 일어나 버리지 않아 이거?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어? 그러면 어떤 파동이 여기서 만났을 때 보강이 일어나냐면 서로 중첩된 지점을 통해서 서로 와서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에 두 물체의 경로차가 정확하게 한 파장일 때만 만났을 때 중첩이 일어났을 때 보강이 됩니다. 근데 두 경로차가 아까처럼, 이거 참 그림으로 그리기 참 힘드네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난 지점 이 과정에서 이게 몇 파장 차이 날까요? 둘이서 몇 파장 차이 나냐 이거? 반파장 차이 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서로 만나 이 경로차가 서로 반파장 차이가 나면 상쇄됩니다. 이거 이미지가 그려지냐? 아씨 너무 어렵나 씨. 상상이 안 되지 지금. 입체적인 걸 잘 생각해봐. 자, 기하학적으로 잘 생각해봐. 자, 어떤 지점에 파동이 와서 딱 만나는데 경로차가 있어. 경로차가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은 경로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야. 이 두 개가 만약 똑같은 길이로 가서 똑같은 여기 길이가 같이, 그지? 둘이 길이가 같은 겁니다. 이거 그림이 좀 그지 같아서 그런데, 자, 길이 같은 겁니다. 같은 지점에서 같은 지점까지 거리가 같으면 무조건 보강이 일어나. 무조건. 두 개 빛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지점이니까 무조건 보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경로차가 있는 상태에서 한 놈이 먼저 여기 도착하고 그 다음 놈이 와서 도착하는 거거든. 근데 그만큼 이 경로차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로차가 존재할 때 그 경로차가 얼만큼이어야 만났을 때 똑같은 파동이 만날까? 라고 한다면 한 파장이에요. 이게 더 쉬우려나?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이만큼의 차이가 한 파장이면 이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나고, 반대로 이만큼의 차이가 반 파장이면 여기서 상쇄가 일어납니다. 됐냐?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다 돼? 대충 무슨 감은 오냐? 감만 오면 돼. 별 중요한 거 아니거든. 자주 보다 보면 뭔 말인지 금방 아는데 이게 처음 생각하려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D 사인 세타가 한 파장의 차이가 나면, 자, D 사인 세타가 한 파장 차이면 보강, 반파장 차이면 상쇄가 일어난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요. 그러면 D 사인 세타가 이 세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근사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 세타라고 하는 게 매우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빛이라는 걸 다루기 때문에, 그치?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빛들 중에서도 굉장히 저 세타 자체가 굉장히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D 사인 세타가 뭐하고 구별이 안 되냐면 탄젠트 세타와 구별이 안 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이거의 B나 이거에 대한 이거의 B가 거의 같아 버린단 말이야. 세타가 너무너무 작으면. 세타가 매우 작으면. 근데 이 D 사인 세타라고 하는 요 값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D 사인 세타를 탄젠트 세타로 대충 놔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 탄젠트 세타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것과 이거에 대한 B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지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 대한 것이 닮음으로 생각하고 지금 한 거거든. 그때 이 길이를 x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이를 l이라고 해가지고 l분의 x로 대체해서 썼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림이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그 다음 보강간섭하는 데 지점과 그 다음 보강간섭 사이의 거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면 이것도 세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 세타 대신 이게 같으면 결국은 d 사인 세타는 뭐와 같은 거냐면 d에다가 l분의 x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식으로 우리가 이걸 대체해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d 사인 세타를 d l분의 x라고 했을 때 이건 뭘 성립을 해야 되냐면 2분의 1람다의 EM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돼. 여기서 M은 0, 1, 2, 3,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 0 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1 넣으면 얼마 되냐? 람다 되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d 사인 세타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경로차가, 즉 광로차가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 너무 어렵냐? 하지 말까 그냥? 너희도 눈치 보니까 별로 안 하는 게 좋아. 야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냥 끝까지 해봐. 알겠지? 응. 그래서 정리하면 따라서 보강 간섭의 경로차 조건을 좀 보면 d l분의 x가 2분의 1람다의 m m은 0, 1, 2, 이거다 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번에는 상세 간섭도 이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치? 상세 간섭의 경로차 조건은 아까 반파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반파장을 우리가 d l분의 x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람다의 2m 플러스 1로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m은 역시 0, 1, 2, 3, 이런 것도 된다. 그래서 꽤 간단해. 되게 간단해. 보강간섭 조건은 이 지점에서 경로차가 한 파장이 돼. 그지? 그래야 그리고 상세 조건은 이 지점에서의 그 경로차가 2분의 1람다, 즉 반파장일 때 가능하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수치를 이용을 해서 그 값들을 구할 때 이것들을 좀 써. 값들을 이용할 때. 그래서 이거에 활용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이따가 풀어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무늬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마다 이 무늬는 간격이 얼마큼씩 나오게 될까? 이거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 그러니까 즉 이 x 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냐 안 맞냐? x 값을 구할 때도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아까 저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경로차 방정식이 d l분의 x였는데 이것이 아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파장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지?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는 이 x 값이 얼마게 되냐? 그럼 이때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다 이항시켜버리면 d분의 l에 람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한데 요게 여기 있는 이 델타 x 저 x 값이지, 그지? 저 x 값을 구하는 그 밝은 무늬에서의 밝은 무늬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 너무 어렵게 나왔어, 이 방법론이.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런 식으로 방금 이런 논리들을 이용해서 x 값을 미지함으로 해서 구하면 끝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자, 여기까지가 영의 실험입니다. 영의 실험. 영의 실험 이게 다예요. 2 이상 나온 게 없어. 다만 너희들이 이제 요 경로차를 광로차라 그래서 저 광로차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지점들에 보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Q10번하고 Q11번도 마저 풀어버리자 이거. 이미 나와 있으니까 예제가. Q10번에 보면은 영의 실험에서 슬릿 사이의 간격이 0.2,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중앙 부분의 어두운 무늬 사이의 간격이 2mm였다면 이때 사용한 빛의 파장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보강 간섭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있어? 상쇄 간섭으로 나와 있지, 그지? 근데 상쇄 간섭이랑 보강 간섭이랑 간격의 차이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부터 제일 밝게 보이는 이 지점과 제일 밝게 보이는 이 지점 사이의 거리나 제일 어둡게 보이는 지점하고 제일 어둡게 보이는 지점 이 사이의 거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뭐가 똑같아? 똑같아 이거.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냐면 파장을 구하는 거거든. 파장을. 그래서 파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여기다 할게. 조금씩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Q10번이지. 그 D분의 그 Lambda가 델타 X고, 아씨 이건 하지 마자. 이 공식대로 하자. X는 D분의 얼마? 이제 요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 썼나? 미쳤대. dL분의 x는 람다 한 파장이니까 요거였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게 그냥. 알겠지? 지금 우리 구하는 게 요거잖아, 요거. 람다 파장 구하는 거.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었는데 뒤에다가 얼마 넣으면 되냐? 뒤에다가 그 D가 그거잖아. 슬릿과 슬릿 사이의 거리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에 슬릿 사이 간격이 0.2라고 나와 있으니까 0.2mm. 그 다음에 델타 X가 얼마냐면은 이건 2mm는 나와 있네, 그냥. 그지? 그래 안 그래? 0.2 곱하기 2mm.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구할 때는 아니다. 그냥 미리로 해서 하자 이거. 알겠지? 괜히 단위환산 하지 말자. 미터로. 그냥 밀리미터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밀리미터로 바로 넣어가지고 0.2 곱하기 0 그냥 2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리가 1m라고 돼 있잖아, 그지? 1m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얼마냐? 1000mm. 이것도 다 밀리미터고. 그러면 1000분의 0.4. 그지? 여기서는 이거는 밀리미터의 제곱이겠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0.004.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고, 그리고 밀리미터를 미터로 환산하면 3승 더 추가해야 되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미터, 이렇게 써줘도 되고, 아니면 나노미터로 표현해줘도 되고. 근데 책에는 뭐 나노미터로 나오는데 그런 표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최종적으로 이게 파장 Q10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풀려면은 이런 공식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뒤에 LX분의 람다 이런 거. 알겠지? 근사를 이용해서 나오는 공식이니까. 네? 왜냐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잖아.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크지. 근데 이걸 미터로 환산해 줘야 되니까 3승 더 추가한 거지. 0.0004명? 아 그러네. 0.0004. 그래야 마이너스 4승 되지. 됐다. 그 다음에 Q11번. 그림은 영의 실험 장치의 계략도이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린의 5점은 무조건 밝은 부분이야. 저기는 경로차가 없어. 무조건 같은 지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경로차가 없는 지점이라서 같은 파동이 가서 같이 만나는 지점이라서 무조건 저 5점 되는 부분은 무조건 보강되는 지점입니다. 저 가운데. 그 다음에 2번. 간섭 무늬는 5점을 중심으로 상하 대칭으로 나타나요. 3번. 이중 슬릿의 간격 D를 좁게 하면 스크린상의 간섭 무늬의 사이의 간격이 넓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요 공식으로 쓰면 되죠. 요거를 보면 안 돼요. 그치? 이 x가 간격인데, 이 x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이 역수비에 있는 겁니다. 이게 슬릿 사이의 간격이잖아, 이 d가. 그래 안 그래?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x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런 관계인 거거든. 그러면 3번은 맞는 거죠. 좁아지면 넓어진대. 그 다음에 4번.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L을 크게 하면 스크린상의 간섭 무늬의 사이 간격이 좁아진다고 그랬는데 L은 이거거든. 이게 커지면 X도 어떻게 돼? 같이 커지는 그런 관계거든.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은 X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제 10번, 11번 실험 같은 것들을 실험 10번, 11번 같은 내용들을 알려면은 좀 공교롭게도 어쩔 수 없이 좀 거지 같지만 요 공식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건데, 경로차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요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걸 아까 설명을 한 거거든요. 요것들이 책에 나와 있긴 한 내용이니까. 야, 근데 오늘 한번 수업 듣고 잊어버려도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배워놨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까지만 만족하면 되냐면, 예전에 고영선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주긴 했어요. 조금만 정도만 얘기해도 선생님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들어는 봤어요. 경로차, 광로차. 예. 뭘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 그것 때문에 간섭 무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간섭도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 이 파트의 세 번째 성질이 이제 간섭 다음에 나온 게 바로 회전이다, 회전. 이 번호상 몇 번이냐, 이 회전이. 왜? 갔다 와. 몇 번 해야 돼? 5번 해야 되냐? 4번 해야 되냐?
5번으로 할게요. 빛의 회전. 아니다. 빛의 회전 하지 말자. 책에는 파동의 회전이라고 했으니까 파동의 회전을 합시다. 빛의 회전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맙시다. 파동의 회전은 예전에 입시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어떤 성질인지는 알아는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파동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현상을 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골목길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골목길에서 여기서 막 그 징을 막 쳐. 쾅쾅 징을 막 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때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징 소리를 들을까 안 들을까? 들리지, 그지? 들려. 공교롭게도 이거 비치면 들릴까 안 들릴까? 이게 빛이라고 생각하면은 직진성 때문에, 그지? 그래 안 그래? 직진성 때문에 빛이 가지고 있는 공교롭게도 그런 직진성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빛이, 그지? 그래 안 그래? 자기 눈에 빛이 안 들어오면 우리 눈을 인식을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이 빛 말고 기본적인 탄성파는 주변에 뭘 사용해? 주변의 공기를 매질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지점 같은 데서는 이렇게 퍼져나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이렇게 퍼져나가게 이 사람 못 듣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 목소리를 듣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 놓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선생님이 물결파를 여기 보냅니다. 여기는 이제 가림막인데, 가림막을 만들어 놓고 아주 작은 틈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리고 여기는 물결파에 해당되는 평면파를 보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기서 대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공교롭게도 이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장애물을 뚫다기보다는 저 장애물 틈을 새로운 파원으로 해서 전파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호이겐스가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파동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묘사했는데, 이 사람이 반사면과 굴절면에서 새로운 파원을 형성하면서 진행한다고 했고요. 저렇게 작은 틈에서도 새로운 파원을 형성하면서 진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슨 현상처럼 보이냐면, 마치 이 좁은 틈이라도 이런 장애물을 넘어서 뒤에까지 파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처럼 보이죠. 이런 전반적인 현상을 회전이라고 해요. 왜? 지금 10시 몇 시인데? 10시 저 시기 8시밖에 안 됐는데? 아니 시에 고장 나가지고. 아 진짜? 그럼 계속 선생님이 10시간 넘었는데 계속 수업하고, 이거 벌써 1시간 넘었구나. 와, 간섭한다 설명하는데 너무 심취해버렸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장애물 뒤쪽으로도, 알겠지? 좁은 틈 뒤쪽으로도 이렇게 파동이 전파되는 현상을 회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이런 현상은 빛도 이런 아주 작은 슬릿에서 실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음파라든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물결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파동에서 이런 회전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회전 현상이 잘 일어나는 조건들이 있는데, 진동수가 작을수록 잘 일어나고 막 그런 특징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잘 일어난대.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59번부터 문제풀이를 할 건데 오늘 숙제가 있어. 숙제는 59번부터 오늘 지금 이론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59번부터 73번까지 한번 풀어봐봐. 오늘 선생님이랑 했던 내용들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간섭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오늘 그냥 한 장만 숙제 한번 해봐. 아니 다 할까? 다 하는 건 많아? 찍어줄까? 찍어줄게 차라리. 자, 한 페이지 한 장만 넣으면 너무 또 작은 것 같아서 59 찍어봐 얘들아. 아니 체크해봐. 59 60 61 62 63 쉬운 건 다 체크하자. 64 65 66 67 68 아 여기 다 하자. 그냥 73번까지 다 하고요. 뒤로 넘겨서 간섭에서 좀 뺄게요. 74 75 76 78까지만 해. 나머지 빼. 너무 어려우니까. 알겠지? 그리고 넘기고 84 85 87 88까지만 해요. 이 정도